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콜드웰 뱅커 케빈 박 부동산의 케빈 박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케빈 박 대표님. 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보통 4월에서 7월을 이사 시즌이라고 한다고 하죠. 자, 이사 시즌 앞두고 또 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집을 옮기고자 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또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어쩌면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벌써 집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 정보, 이분들이 피해야 될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루키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쓰죠. 네. 뭔가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면 뭐 아무래도 이렇게 좀 설레고 기대도 있고 그렇지만 좀 이게 실수할 그런 확률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직구입이라는 게 워낙 큰 그 구매이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하시고 그런 실수를 안 하심으로 좀 이렇게 집 사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이제 집을 산다고 마음이 들떠서 뭐 오픈하우스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인터넷에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막 집을 찾아서 보러 그렇지만 뭐 실제적으로 오픈하우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가 쫓아다녀야 되긴 하지만 집을 막 이렇게 보여드리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는데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 크레딧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운페이를 쓸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남편은 와이프한테 많이 혼이 나게 되고 뭐 그런 것도 잘 준비를 못했냐 이러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가끔 보면서 특히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그런 융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뭐 가장 쉬운 예로 다운페이를 쓰는 자금은 뭐 60일 정도가 내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그 어떤 다른 증명 없이 그걸 다 전체를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자, 처음 주택 구입에 나서는 이른바 루키 홈바이어들 과연 어떤 실수들을 피해야 할까? 아무래도 이 우리 케빈 박 대표께서는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꼭 피해야 될 실수들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네. 첫 번째 어떤 걸까요?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크레딧 체크나 사전 승인 안 받기가 이제 첫 번째고요. 제가 오늘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숨겨진 비용을 생각 안 하기 이렇게 정해봤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집에 페이먼을 할 때 얘기할 때 이제 PITI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Principal, Interest, Tax, Insurance 해갖고 PITI를 쓰는 건데 그게 이제 집 그 페이먼에 포함돼 있어요. 그럼 PITI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집을 갖고 있으시다 보면은 유지 비용, 유지 보수 비용이 꽤 들어가시죠. 그럼 그거는 뭐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 렌트비로 1,000불을 내고 있던 이제 가족이 집을 구매했을 때 우리가 뭐 1,400불이라는 그 어떤 융자 그 페이먼을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더 이제 그런 다른 비용들도 계산을 하시고 네. 거짓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원금 이자만 계산하셨다가 이자를 이렇게 다달이 매일 내는 거 매달 내는 거였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못 하시는 예. 거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무시하기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예. 집 구매가 이렇게 그 클로징까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내가 이거 맘에 들어 그래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셀러 바이어 간의 협상도 하고 또 타이틀 회사에서 이 집을 사고 파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이제 그 서치를 다 하고 또 뭐 프로퍼리 인슈런스에 대한 것도 이렇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해서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만큼 네. 거기에 어떤 그 인볼브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셀러는 셀러대로 내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특히나 이렇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그 에이전트라는 것이 이렇게 집을 구입하는 거에는 좀 이모셔널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의견도 나는 이게 좋아 하는 거에 좀 주관적인 게 많아서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가 옆에서 그거를
예, 맞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로 좀 더 객관적으로 아니면 이거는 그렇게 좀 좋아하시지만 이러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 에이전트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비서 한 명을 무료로 고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무료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부동산 커미션에 나오는 부분들이 셀러 쪽에서 페이를 하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냥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바이어들은 솔직히 이 처음 주택 구입하는 경우에 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네. 때 최대한 많은 것들을 또 이 에이전트한테 질문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네요. 그랬을 때 대답을 또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대답이 또 굉장히 객관적이라는 대답이라는 게 그리고 뭐 어쨌든 여기 현재 상황에 대해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잘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관해서 이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이 새 집을 구입하실 때도요. 네. 에이전트는 무료죠. 그러니까 이제 새 집은 에이전트가 없어도 가면 거기에 세일즈 펄슨이 있고 거기에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에이전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세일즈맨들이 빌더의 인플로이는 아니고요. 그분도 네. 똑같은 그 어떤 세일즈를 그 회사를 대표해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집을 사는 사람으로서 나를 대변해주는 에이전트를 같이 가는 게 당연하고 예. 또 이게 그런 어떤 실구매자로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보다 좀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뭐 거기에 플러스 이제 뭐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이제 가격 협상 면에서도 많이 해본 사람들이 그 각각의 빌더에 대한 어떤 좀 성향도 많이 알고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는 가격을 좀 높게 해놓고 이 바이어들이 와서 깎는 거를 미리 예상하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예. 새 집의 경우도. 예, 새 집의 경우도 네. 어떤 회사는 좀 성향이 그런 거를 많이 고려를 안 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많이 안 깎아주죠. 그렇지만 가격 자체가 이미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성향을 에이전트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 새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다른 게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기.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예. 그러니까 어, 집을 살 때 융자 담당자나 에이전트를 그렇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이분 셀러의 경우에는 타이틀 회사까지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아는 사람이니까 아니면은 뭐 누가 했는 뭐 이렇게 광고를 보더라도 뭐 이렇게 그냥 저희가 뭐 모델도 아니고 사실 사진을 보고 인상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어떻게 일을 하고 또 어떤 뭐 이제 셀러의 경우에는 어떤 마케팅 방법을 갖고 있고 또 네. 바이어의 경우에는 얼마나 이 사람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시간적으로나 이런 걸 써줄 수 있는지를 좀 그래도 확인을 하시는 게 예. 맞죠. 그냥 그렇다면요. 이런 네. 좋은 에이전트, 좋은 융자 담당자, 나를 잘 도와줄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레퍼런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써본 사람들을 어땠느냐 그런 거래 경험이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나서 직접 판단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럼 직접 판단을 하시는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똑같은 질문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 뭐 어떤 지역에 대해서, 뭐 학군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이 집의 그 구매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 분 이상의 분들에게 인터뷰를 하세요. 예. 이게 만나서 하는 게 좀 쑥스러우시면 전화로라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그분이 나한테 어떤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 때 그걸 좀 내가 알아듣기가 쉽다. 아니면 이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한두 분 정도를 좀 인터뷰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좀 사전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그걸 숨기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거를 권해드리니까 만약에 괜찮습니다. 그냥 저하고 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밝히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면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과정일 것 같아요. 예,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실수들을 피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특히나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요, 내가 원하는 거를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구입을 하시는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니면 좀 에이전트가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도 제가 권해드린 건 일단 위시 리스트를 만드시고요. 위시 리스트에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자녀분이 있는 경우는 위시 리스트에 굉장히 위쪽에 들어가는 게 학군이겠죠. 그렇겠죠. 이쪽 학군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학군도 뭐 하이스쿨이 될 수도 있고 미들스쿨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 초등학교가 되게 되면 에리아가 더 작아지는 거고요. 네. 그러면 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가격대에는 그 학군에 들어가는 데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 집의 사이즈가 적어진다든지 연도가 좀 오래된 거로 간다든지 그런 거를 포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좀 부부가 이렇게 집을 딱 보러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여자분들은 먼저 보는 순서가 부엌을 보게 되고 안방의 옷장을 보게 되고 남자분들은요 그냥 대충 거실이나 부엌을 보는 듯하면서 뒷마당으로 나가세요. 네. 그러니까 그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럼 과연 거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부엌 거실의 구조라든지 안방이라든지 아니면 방의 개수라든지 뒷마당 중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버짓에서 안 맞는다 그러면 뭘 포기하시겠느냐. 예. 마음에 드는 걸 다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포기할 것은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이 콜드웰 뱅커의 케빈박 부동산 케빈박 대표님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주셨는데 특히 첫 주택 구입자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크레딧 체크 꼭 하셔야 되고요. 또 융자 사전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네. 그리고 주택 가격 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하셔야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전문가, 네. 이 에이전트의 도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신중한 선택하시는 것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하셨는데 자, 이 4월부터 7월이 이사 시즌이기 때문에 벌써들 많이 또 준비를 하실 거예요. 네. 이 달라스, 포트워스, DFW 지역하면 요즘 주택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셀러스 마켓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잠깐 이 주택 동향에 대해서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이렇게 딱 잘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아마도 뭐 다음번에 한 번 더 이런 얘기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도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월 말에서 이제 3월로 넘어가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텍스 리턴을, 그러니까 텍스 리포트를 하는 그 시즌에 한번 반짝하게 됩니다. 저희가 11월, 12월 달에 좀 이제 이 주택으로 말할 때는 커머셜 같은 경우는 연말에가 거래가 더 많고요. 네. 아마 이제 텍스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11월, 12월에 조금 주춤하는 듯했다가 1월 말, 2월 초쯤에 좀 많이 움직이세요. 그거는 이제 그런 융자 부분에 있어서 텍스 보고가 필요했던 분들이 그렇게 준비하셨다가 딱 움직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의외로 3월 달 봄방학이 가까워되는 시즌에 잠깐 소강 상태가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고기를 지나고 있고요. 그랬다가 이제 4월 달이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어떤 주택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4월 달에는 그 셀러 쪽에서 좀 움직이시는 게 많고 예. 바이어는 실제로는 이제 방학을 뭐 하거나 그 전쯤 돼서 5월, 6월 그렇게 움직여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좀 바쁜 시즌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좀 그래도 우리가 좀 지켜보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자율 변동이 지금 조금 변수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자율이 많이 올랐죠. 지금 실수요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실제로는 저희가 그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인터레스트 레이트의 0%였던 것이 한 7, 8년 0% 유지됐을 때 우리가 프라임 레이트는 1.5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용어가 몇 개 나오는데
연방준비은행의 이자율, 그다음 프라임 레이트 나오고 그다음 모기지 이자율이 있단 말이에요. 또 모기지 이자율을 실수요자분들이 내시는 APR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작년 3점 중후반대 모기지 이자율로 말씀드릴 때에서 예. 지금은 4.25를 정도를 받으세요. 근데 재밌는 거는 프라임 레이트이 지금 4.5거든요. 근데 모기지 이자율은 4.25예요. 일반적으로는 모기지 이자율이 프라임 레이트보다 높은데 지금은 그게 조금 낮게 돼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오늘 나오면서 꼭 요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던 게 어떤 분들이 지금 모기지가 많이 올라서 집 사는 걸 미뤄야 되겠다.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제가 1970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45년 동안의 그 통계를 한번 봤는데요. 네. 지난 45년 동안에 낮았을 때는 3.31, 그다음에 높았을 때는 18.63. 예. 저는 지금 모기지 레이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3.31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었어요. 2년 전쯤에. 근데 그게 그 당시에 항상 historically low,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좀 제일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45년 동안의 평균이 8.2%였어요. 네. 여러 이쪽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도 저희도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실 이런 금융 이런 이자 이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 측면에서 미국 경제의 바람직한 이자율은 이 정도의 평균이 맞다는 거예요. 8.2%. 예, 7%, 8%, 뭐 그 정도 선에서.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올해 우리가 알고 있기는 지금 많이 뉴스로 접하는 게 3번 정도 이자율을 더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자율을 연준에서. 한 번씩 올릴 때는 이제 원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0.25거든요. 예. 그럼 3번이 올라간다면 0.75. 그러면 현재 상으로 보면 모기지 이자율이 약 5점 중반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다음 내년이나 후년 정도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 7%.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예, 7, 8%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예. 제가 점장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예, 거죠. 이런 어떤 숫자들을 보면 아니 예. 통계들을 보면 그럴 것 같아서 빨리 사시는 게 좋겠네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자율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간 거에 떨어질 거 기대하고 아주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현상을 보일 수는 있지만요. 예. 그- 결국은 올라간다. 결국은 올라갑니다. 네. 지금 DFW 지역 같은 경우 주택 가격도 상승세고요. 또 이자율은 뭐 연준에서 이미 올리고 있고 계속해서 올해만 해도 3번 올린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자율을 보더라도 주택 가격을 보더라도 좀 빨리 주택 구입하시는 게 좋겠네요. 근데 바라기는 3번까지는 아니고 1번이나 2번만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콜드웰 뱅커의 케빈박 부동산의 케빈박 대표님, 특히 포스트홈 바이어를 위한 아주 유용한 정보와 더불어서 주택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콜드웰 뱅커 케빈박 부동산과 함께했습니다.